위해서는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나 쉽게 이루고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바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것이 어려울까?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하는 날. 네, 공부.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난 진짜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원하는 것을 이룬 듯한 사람들한테 가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을 한다. 네. 네,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비슷합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 겉모습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환경, 부모님의 양육 방식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이제 집약된 게 저의 삶이고 저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녀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은 비교적 행복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소꿉놀이도 하고 안데르센 동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화책, 일요일날 가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던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식을 잘 키워보세요. 장관감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부모님이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제가 수학을 아빠한테 이제 그때는 산수를 아빠한테 배우게 됐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굉장히 저를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머리에 똥만 찼다. 넌 머리가 너무 나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돌대가리가 없는데 네가 우리 집에 최초의 돌대가리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빠요? 아빠. 저희 아빠. 네, 그래서 막 산수 공부를 막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풀이가 안 되면 막 머리를 때린다든지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질문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자식 중에 유독 반대편이면 그런가요? 막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 저는 이제 2명의 네. 동생이 있고 저희가 있고 둘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저를 탐구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삶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그런 방식이 양육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똑같은 되물림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런데 이제 동생은 예스맨 딱 누가 봐도 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정식으로 공부도 너무 잘했고 부모님한테 항상 인정을 받았고 뭐 과천외고 외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루면서 사는 거를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본 거죠. 관찰자로. 근데 저는 항상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격지심, 그리고 내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감 그런 것들이 거의 저의 이제 학창 시절 인생의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난 태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거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나도 받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고 그러니까 다 제가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필 우리 집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되게 강렬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끼리 이제 뭐 초록색 물감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먹었어요. 진짜 초록색 물감 먹으면 혹시 죽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그 물감을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있어요, 저한테. 그럴 만큼 행복한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남들이 할 건 다 했죠. 결혼하고 출산하고 사업하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답변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살았어요. 네. 자기계발 서적에 정말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베란다가 있으면 그쪽에 오른쪽 방을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옷방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 있었는데 다른 방을 다 두고 제가 그 방을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 동생이 실 가고 난 다음에도 너가 여기 나와라 동생 방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외부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선택으로 저는 제가 그런 골방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골방 속에서 항상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고 그때 이제 시크릿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시크릿 책을 진짜 막 끌어당겨요. 시크릿 1, 2, 3 막 별의별 책을 다 봤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게 이론을 다 아는 거예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난 방법을 알아. 내가 못해. 왜 나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못할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자책하면서 이제 지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와일드하고 이런 성향은 또 있어요. 그래서 꽤 또 막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저를 다니면서 나를 좀 수양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청의 회장을 또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월드를 또 들어갔어요. 또 단월드는 이제 뭐 기수련하고 정신수양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힐러가 되기 직전에 이제 제가 탈퇴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여쭤봤죠. 제가 힐러를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깨닫지 못합니까? 왜 누구나 사람은 공평한데 2천만 원을 내가 내야지만 그럼 힐러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를 좀 설득시켜 달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지는 못하셨고 네가 그걸 돈을 내면 너는 그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탈퇴를 했어요. 두 분이 그때 만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재작년에 딱 그랬다면서 두 분은 좀 몸이 같진 않고요. 그래서 나영술도 단월도. 저는 뭐 나중에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평생의 과거에. 평생의 원. 그리고 호흡포노포노 기도라고 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의 나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3.3km 달리기를 100일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호흡포노포노 기도를 계속 하면서 달리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각종 명상,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그 끝에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강의를 듣는 거는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흘러왔고 나의 정체성,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의가 끝나면 조금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엄마가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분 혹시 아시나요? 김세. 네, 김세희 작가님. 그래서 이분의 영상 제목 딱 보면은 안 풀렸던 인생이 잘 풀리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이제 생각하던 그런 링크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랑 너무 반대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저는 걸걸하고 막 목소리도 막 이런 대장부 같은 스타일인데 너무 조용하고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듣기 싫어가지고 별로 제목은 끌리는데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에 이게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 얘기를 한번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자 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나 보기와 다르게 강력한 자기만의 치유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유튜브를 계속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홍보를 항상 하시거든요. 리치서클 아카데미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트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댓글을 100개를 달아야지 이제 등급업이 돼서 진짜 엑기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댓글을 막 100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 다 이런 걸 써가지고 등급업이 돼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분의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몰입하고 있을 즈음에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오늘 아메이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분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분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분이 쓰신 책이야. 근데 이 책을 꼭 안 원장님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내가 갖고 왔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김밥 파는 CEO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그냥 봤을 때 그렇게 큰 호감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다가 외국으로 돈 한 푼 없이 물푼으로 가서 거기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정말 100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이제 제목하고 내용만 대략 이렇게 써머리로 보고 별로 저랑은 별개의 삶이다. 이 사람은 뭐 이미 성공했고 잘 미국 가서 있고 난 한국 사는데 별로 이렇게 맞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세희 작가님의 강의를 듣다가 작가님이 그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밥 파는 CEO 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술학원으로 가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김승호 회장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고 이분의 마인드나 이분의 철학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맨 땅의 헤딩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날 수 없을까? 이분을 한번 진짜 꼭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다가 사장학 개론이라는 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미 자기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장을 양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사장학이라는 그런 강의를 개설을 하셔서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사장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학 저는 3기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 같이 있는 이 친구도 사장학 3기 동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학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을 다 모아서 카톡방에 초대해서 서로의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되게 별천지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나만 보고 외부와 되게 단절된 생활 속에서 살아왔고 육아를 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뭐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혀 없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뒤풀이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수에 이제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뒤풀이 자리에 있었는데 반장은 누가 봐도 정말 딱 확실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장이 되시고 이제 부반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탁 들리는 거예요. 부반장을 지원받습니다. 저도 모르게 얘기하는 중에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다. 너 이 모험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안에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생각하고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었던 용기는 저의 모험심과 열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거의 뭐 1년,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정말 유명하신 뭐 아노르 홍 대표님 그리고 뭐 부동산
그 이낙연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미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신 분들이 저희 기수에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엿보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왜냐면 교류와 소통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뭐 카톡으로는 아니지만 모임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반장을 했던 것이 더 가까이 밀착해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을 만났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놀랐던 사실은 되게 유명하고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두려움 없이 모든 걸 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망설이고 뭔가 위축된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러지? 왜 다 이러는데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 대한 행복과 그런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정말 뱀의 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왜 오리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백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백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몰랐어요. 나는 백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약간 설레임? 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장학은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회장님이 안식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9기까지 하고 네. 제가 9기 사회를 맡았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마무리가 제가 아는 사람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승열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성을 될것 같은데. 네. 뒤에서 막이. 네, 이성률. 네, 이게 이낙연 대표님이고. 네. 네, 그럼 그 안식년 끝났는데 다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때 뭔지 가봐요? 모르죠. 그때 가봐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쟁쟁한 사람 안 돼, 진짜. 네. 아시는 분.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면서 좋다는 건 다 들었어요. 진짜 이거 좋대.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 계산 안 하고 그냥 다 신청했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김세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1대1 코칭이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400이에요? 네. 근데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400만 원일 때 운 좋게 그렇게 신청을 했고 여기 또 같이 들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같이 들었어요?